밤마다 가려운 그곳, 혹시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냥 지나가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민감한 부위라서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여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려움, 그냥 넘기면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가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항문 소양증은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항문 주위가 지속적으로 가렵고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부 문제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생활습관, 감염 또는 내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항문 부위의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항문학회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약 12%, 여성의 약 9%가 1년에 한 번 이상 항문 가려움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진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 설마 병이겠어? 병원 가기까지는 좀 이런 이유로 문제가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항문 가려움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 바로 위생 습관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자주 씻는 분들, 특히 비누로 강하게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습관은 오히려 항문 피부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약한 피부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 변의 잔류입니다. 즉, 대변을 보고 나서도 항문 주위에 소량의 변이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 잔변이 항문 피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염증, 습진,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곰팡이균 또는 세균 감염입니다. 항문은 고온다습한 부위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데 사용도 포함됩니다. 비데는 위생을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항문 소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 4회씩 사용하는 습관은 항문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과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수압으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문 조직에 미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곰팡이 번식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데는 하루 1회 이하, 부드러운 수압, 사용 후 완전 건조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 치질입니다. 가려움과 치질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내치액이 있으면 배변 후 잔변이 남기 쉽고 이게 가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치질 자체로도 혈류 변화나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항문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기저질환입니다. 당뇨병, 간질환, 전립선 질환 등이 있을 경우 항문 부위의 감각신경이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가려움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2세 남성 A씨는 6개월 전부터 자다가 자주 깨는 정도의 항문 가려움증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셨지만 가려움이 심해져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결국 진료를 받으셨는데 내치액과 진균성 피부염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려움이 80% 이상 완화됐다고 해요. 가장 큰 원인은 방치였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대부분은 항문외과나 피부과에서 항문 시진, 직장 수지 검사, 항문 내시경 등을 통해 염증 여부, 출혈, 치질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시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도 진행되고 곰팡이균 배양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도 필요에 따라 시행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과도한 세정은 금물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반드시 완전히 건조하세요. 자극적인 화장지 대신 무양무알콜 제품 사용. 샤워 후엔 물로 헹군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내면 더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 착용. 특히 여름철에는 속옷을 하루 2번 이상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항문 크림이나 연고는 꼭 의사 처방으로 사용. 자가 처방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 진료 꼭 받기. 염증이 만성화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과 착각하기 쉬운 질환들도 있습니다. 습진, 접촉성 피부염, 전염성 연성종, 간질환, 회충 감염 등 이처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항문소양증, 많은 분들이 부끄럽고 민망해서 말도 못 꺼내지만 그 안에 진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증상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백세 건강 나침반 채널은 늘 여러분 곁에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